특히 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2차전지 원료부터 양극재, 음극재, 2차전지 소재를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기알람의 우종석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양극재, 2차전지의 양극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LFP나 NCM이나 얼티엄 같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극재가 2차전지의 원재료 가격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양극재를 잡고 있는, 이 양극재를 만드는, 이 양극재의 탑 있는 기업은 기술적인 가치가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기술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서 2010년 8월에 LS 엠트론이라는 음극재 사업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19년 4월에는 양극재 회사인 포스코 ESM을 흡수합병하면서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라는 것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는 철강이라는 쪽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같은 2차전지의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을 해내고 키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포스코가 제2의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2차전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양극재와 음극재만 생산한다고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최고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산업은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부터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소재 회사, 그리고 이런 소재에 필요한 리튬, 니켈, 흑연 등의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 공급사로 분류가 됩니다. 원료를 공급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가지고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곳이 있고요. 이 양극재, 음극재를 가지고 2차 전지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곳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소재를 가공하는 곳과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기업이 한 산업의 정말 핵심 코어를 다 잡고 있을 경우 그 기업이 성장하는 가치는 어마무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또한 원재료, 즉 소재, 이 가공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따르면은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부에르토 소금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처음에 리튬 매장량이 인수할 때만은 해도 한 220만 톤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인수를 해서 막 파봤더니 6배인 1350만 톤 가량의 리튬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리튬 매장된 소금호수를 샀고 그 안에 리튬이 생각보다 6배가 더 많다 하면은 당연히 소재에 관련된 이 리튬이나 이런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양극재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포스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2차전지 원료부터 양극재, 음극재, 2차전지 소재를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매출액 연 2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 케미칼은 1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유상자가 1조 원, 이 돈을 어디에 썼냐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양극재 시설 증설에 5,400억 정도, 음극재, 양극재 원재료 구매 비용에 1,600억 정도, 양극재 유럽 현지 생산 시설 구축에 1,400억 정도를 사용함으로써 1조 원 가운데 거의 80%에 달하는 비용을 모두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포스코 케미칼은 3분기에 배터리 소재 관련된 매출이 2.5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매출액에서 양극재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양극재 부분은 69%까지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LG화학에서 엄청난 수주를 해갔기 때문이라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전 세계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 배터리 기업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으니 그 안정성이 엄청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확장성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소재부터 양극재까지 전체 생산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소재 부분의 가격을 잡고 있을 수 있게끔 소금호수 같은 것도 갖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유상증자 1조 원을 받아서 8천억 정도를 양극재, 즉 이 배터리 분야에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런 1, 2, 3번의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 가운데 진짜 이제 마지막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화학 같은 곳에 공급을 하는 건데요. 바로 LG화학과 GM이 같이 만든 합작 법인의 얼티엄 배터리의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가 사용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현재 포스코 케미칼은 얼티엄 셀즈의 전기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산된 배터리는 GM에서 생산하는 얼티엄 전기차 플랫폼에 모두 공급될 것인데요.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케미칼 광양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한 5만 톤 이상 되는 양극재들이 얼티엄 셀즈에 공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설비도 증설을 해야 했고요. 이제 공급할 곳도 마련이 됐으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 포스코 케미칼에 혹시 취업하시고 싶은 많은 친구분들은 이 포스코 케미칼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확실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포스코 케미칼에 투자하고 싶은 많은 분들은 얼마나 이 포스코 케미칼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확장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이 포스코 케미칼을 이해하고 또 기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해 갈 것입니다. 전기차란 부분에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도 있고 2차 전지라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 자체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많은 소재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의 핵심 부분인 양극재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저 기업정보를 알려준 남자 기알람 우종석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또 소재, 기술을 갖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